안녕하세요. 가끔씩 남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던 사람인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적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한자리에서 길게 빵집을 하나 하셨어요. 예전에는 동네 장사기는 하지만 단골도 많고 장사가 잘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빵도 유행을 타다 보니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해외 제과제빵 유학을 다녀온 뒤였는데 아버지께서 빵집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원래는 제과기업 연구팀에 지원을 하려고 다녀온 유학이지만 장사가 생각보다 안 돼서 어려운 아버지를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해보는 것도 저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버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내부부터 새 단장을 시작하여 카페를 겸한 빵집으로 바꿨고 그 과정에서 초반에는 가게 확장이며 돈이 참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직원이 10명이 넘어갈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그 시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 여건상 키울 환경이 안 되었어요. 가게 일이 바빠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는데 그때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남편에게서 청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도 생각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왔고 아직 대학생인 신우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대우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딸린 식구가 있다 보니 남편의 청혼에도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코 사랑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솔직히 결혼하자마자 바로 경제적인 도움을 끊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더군요. 하지만 여동생이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후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요. 당장은 한 달에 50만 원씩은 다달이 보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러대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준 부분에 고맙기까지 했어요. 한편으로는 남자가 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집안의 기둥을 제가 뽑아오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말한 대로 시댁에 지원하려고 한 금액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기로 하고 저는 결국 남편의 청혼을 수락했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은 3천만 원으로 절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 또한 당시 아버지의 빵집을 카페 형식으로 바꾸는 와중에 옆에 가게 하나를 터서 확장하고 있던 상황이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제 수중에 모아놓은 돈이 남편보다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인데 남편이 모아둔 돈이 적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돈 가지고 신혼집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다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들어와서 살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남자가 된 입장에서 처가살이하는 걸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버는 돈이 족족이 다 가게에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가게가 완전히 자리 잡은 지금은 분가해서 따로 나와 살고 있어요. 그 이후로 참 많은 게 순식간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밖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약속 장소에 나가니 시어머니께서는 낯선 남자분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신 분인데 이제 아들도 장가를 갔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행복을 찾는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며느리로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드렸지만 동시에 그러면 신우는 어쩌나 걱정도 되고 이제 생활비는 안 들여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 문제는 차차 이야기하자고 눈치를 주셨고 신우는 당신과 계속 같이 살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하루는 말씀도 없이 저희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시어머니를 겪어본 결과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매번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에도 역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나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어쩌다 시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게 된 건지 구구절절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거의 자서전을 읊듯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싶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계속 듣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는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지금의 남자친구분과 드레스 입고 사진 하나 정도는 찍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아버지랑 이혼하면서 그나마 젊은 시절 찍었던 웨딩 사진도 다 찢어버렸다면서 더 늙기 전엔 한 번 더 찍어두고 싶으시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말인데 저에게 혹시 2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상대분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다 부담하시겠다고 몸만 오면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당혹스러웠지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랑 상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지만 정말로 인생이 불쌍하고 기구하긴 하다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은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드리고 싶다더군요. 하지만 당시 제가 버는 돈은 족족이 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저희 생활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남편은 이번 한 번만 시어머니 소원을 들어준다면 저에게 평생 빚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왔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찍겠다고 하시던 부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만나시는 그분을 저희 친정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친정부모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상이 안 돼서 꺼려졌지만 친정부모님께서도 일가 친척들한테 전부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니 뭐가 문제가 되겠냐며 식사 자리라도 한번 갖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을 허리를 숙이며 감사함을 표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는 시어머니 고집에 강남에 있는 상견례 장소로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자리를 가져야 했고 그날 계산까지도 시어머니의 체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시 제 사업도 확장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니 씁쓸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상대분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일은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원래 사시던 전셋집에서 나와 보증금을 빼서 상대분 집으로 들어가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부모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던데 그 일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보증금을 조금씩 빼서 생활을 하셨는지 저희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슬슬 저희에게 다시 얼마씩이고 좀 보내라고 채근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약속한 대로 다달이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20이고 30이고 요구하시니 액수를 떠나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기댈 곳이라곤 저희 부부밖에 없으셔서 그랬겠지만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나고 제 자신한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어쨌든 남편을 키워주신 분인데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자신도 싫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해드리자니 그건 그거대로 뭔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저는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우가 곧 취업을 할 거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때가 되면 애초에 남편과 약속한 대로 시댁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끝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에 성공한 신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신우가 저희 결혼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께서 그 남자분과 살림을 합치시게 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신우들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신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새로 생긴 신우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태껏 남편이 시댁을 위해 경제적으로 희생을 했으니 신우가 취직을 한 이후에는 한동안 시댁의 가장이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새 상대분께서 다 큰 신우와 지내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며 신우를 독립시켜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신 상대분에게도 두 딸이 있었는데 두 사람과 신우가 용화가 되지 못하니 내린 결정이었던 거예요. 취직 후 시어머니를 부양하기로 했던 신우가 그렇게 내쫓기듯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신우도 마음이 많이 상했기도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하니 남편이 하는 만큼만 도와드리고 그 외에는 자기도 아무것도 더 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보내주던 지원금을 끊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계획한 것과는 자꾸 다른 상황이 생겨나니 난감했지만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 최대한 마음 쓰지 않으려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가게도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지니 늘상 보내던 지원금과 더불어 시어머니가 간간히 요구하는 소소한 돈을 내어드리고도 돈이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다달이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시댁에 보내면서도 돈이 잘 모여서 저희는 신혼 때부터 시작한 초가살이 생활 청산하고 전세긴 하지만 우리 보금자리를 구해서 독립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결혼할 때 시장과 비교해서 달라진 상황에도 저는 최대한 마음 쓰지 않으려 노력했건만, 저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오히려 저에게서 얼마나 더 빼먹을 수 있을지 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처음 시어머니의 상대분을 친정부모님께 소개할 때 데리고 나온 이후로 단 한 번의 교리 없이 남처럼 지내온 상대분의 두 딸들과 함께요. 그날 이후로는 얼굴 한번 마주친 적도 없고 말 한마디조차 나눠본 적 없는 그 두 사람을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가게까지 데리고 왔나 싶었죠. 장사 준비를 위해 빵을 굽고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두 딸을 가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구경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이 정도면 일하기에 답답하지도 않고 며느리가 주인이니 힘들지도 않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초기 발동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시냐 물어봤더니 얘들이 얼마 전에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땄다고 언제부터 출근시키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말인즉슨 두 딸들 취직을 시켜달라는 말인 줄 알고, 친정아버지도 기술자시고 저도 유학까지 다녀온 기술자라 빵 쪽에는 아직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구할 생각이 없어서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거랑 다르지 않냐고 성질을 내시며 여태까지 자격증 딴다고 가르친 돈도 있고 하니 당장 내일부터라도 출근을 시킬 거라고 약속은 지키라 말하며 알아서 하라 소리를 치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건가 어이도 없고 자초지종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아는 게 혹시 있나 전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왜 저러시나 모르겠단 안감해하며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뭔가를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얼굴이 왜 그러냐고 혹시 나한테 안 한 말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새 신우들 취직에 관한 거니 실은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라고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자기 딴에는 새 신우들이 취직도 못하고 변변찮게 지내는 와중에 시어머니께 들어가는 생활비가 더 늘어나고만 있는 상황이니 차라리 그 둘을 취직시켜주면 그 집살림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나랑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따졌더니 자기 딴에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왜 자기 탓을 하느냐고. 시댁에 생활비 보내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이참에 신우들 써서 저도 좀 쉬엄쉬엄 일할 수 있지 않느냐고. 게다가 장인어른도 마음 편히 은퇴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기한테 고마워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져다 붙이면 이유라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경력으로만 따지면 저희 아버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이미 어릴 적부터 쭉 제빵 쪽에 교육을 받아왔고 나름 해외에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인데 남편은 당장 그 둘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가게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게 마치 저에게는 이제 갓 자격증을 딴 새 신우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버지의 평생과 저희 청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해버린 거죠. 거기에 언제부터 가게에는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대청소라도 도와달라면 피곤하다고 빼기만 했던 주제에 어디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구하고 뭘 시키고 어디서 이제 자격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초짜 2명 데려다가 가게를 운영해라 마라 소리도 하고 아주 운영까지 하려 드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져서 남편한테 대한민국의 제빵 경력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냐고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구하고 그런 초짜들은 돈 주고 쓸 생각도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말 다 했냐고 자기 동생들을 무시하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언제부터 그 아저씨네 딸들이 당신 여동생이 된 거냐고 한마디 했죠. 정신 좀 차리라고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건 알고 있고 말릴 생각도 없지만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고 이건 효자가 아니라 호구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부탁 거절 못하고 오히려 나서서 못해줄 것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봐야 아무 때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ATM기나 다름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눈치채는 척이라도 해줬다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방방 뛰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뭐하러 처가살이를 참아왔겠냐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장모님 비위장 맞춰왔는데 자기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가살이 한 건 맞지만 그건 우리의 선택이었고 처가살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라고 얼마 주고 하면서 정작 먹여주고 재워주는 친정에는 휴지 한 장 사드린 적 없었거든요. 그만큼 친정부모님은 저희 독립을 위해 돈을 아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새아저씨랑 데이트한다고 돈 필요할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해서 뜯어가기 바빴으니까요.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언제부터 그 아저씨네 딸들이 네 여동생인지도 모르겠고 효도는 이미 처가살이 하면서도 실컷 해오지 않았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진짜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똑바로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똑바로 대답하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기회조차도 저버리더군요. 결혼 후에 그만하기로 했던 시어머니 지원까지 눈 감아주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보내더라도 아무 말 없던 저를 친정에만 돈을 주는 이기적인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확장하는데 결혼 후에도 큰 돈을 들인 건 사실이지만 현재 가게가 자리 잡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다 저희 수입이나 마찬가지니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말해봤지만 남편은 친정에 투자했듯이 자기 여동생들에게도 투자를 해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최후 통첩을 했어요.
자식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시어머니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동생들에게 투자나 실컷 하라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저로부터 꽤 많은 양의 재산 분할을 받을 거라 생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시어머니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기록과 여러 정황 증거들 때문에 남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은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 전 신우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새아저씨네 딸들이 아니라 그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강제로 독립하게 돼버린 진짜 신우를요. 신우가 저에게 잘못한 거는 없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먼저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소식을 들려줬어요. 같은 여자인 자기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제 남편은 오죽했겠냐면서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와 새로 살게 된 가족들을 위해 저와 이혼까지 불사했는데 이혼 가치가 사라지니 그 집에서도 자기처럼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지금은 혼자서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시는 새아저씨가 말하길 자기 딸들 취직만 시켜준다면 새아저씨 재산으로 어머니와 함께 노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네요. 그때부터 새아저씨의 딸들을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저희 가게에 취직을 시키려 저 몰래 더러운 뒷공작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편한 노후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던 남편의 어긋난 효심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게 된 거였네요. 놀라운 건 새아저씨에게는 따로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노후를 약속한 것 또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고 만 것이죠. 남편이 신우를 시켜 저와 이야기해보라 보낸 거긴 하지만 신우 또한 그게 저한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모든 사실을 전해주러 나온 거라고 합니다. 잘 헤어진 거라고 그 집구석하고 계속 연붙이고 있으면 좋은 꼴 못 봤을 거라며 남편의 부탁을 받고 왔지만 저에게 사과를 해주고 싶어 이렇게 자리에 나온 거라 하더라고요. 가게는 전에 없이 바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함께 힘든 시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지만 제 믿음을 저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저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소한 욕심 때문에 저를 놓치게 된 걸 매일같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조금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